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2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세계 국가에서도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한에서 발생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다른 방향으로 좀 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당시부터 이 우한 내에서 최초 발생했을 때 이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 그리고 시진핑이 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구호들 계속돼서 또 나오고 있고요. 시민들의 분노도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현지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전문가시죠? 뉴스원 국제 담당 박형기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국장님. 저기 중국에 대해서 많은 책도 쓰고 그러셨는데 네. 이번에 또 중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중국의 최대 명절 또 많은 중국인들이 이동하는 이 춘절과 맞물리면서 이게 더 확산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인 중국 분위기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중국은 이제 우한 폐렴 요즘 이제 그 특정 지명을 안 쓰기로 해가지고 신종 코로나로 정식 명칭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신종 코로나가 돌면서 엄청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바로 전에도 우한에 도시 봉쇄령을 내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500만 명 정도가 우한을 미리 빠져나가고 그런 난리 법석을 떨었었는데 특히 이제 우한 출신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갈 때 중국 각지에서 우한 출신들을 출입 금지하고 내부 자경단을 조직해가지고 이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등 굉장히 그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춘절로 인해 가지고 인구 이동이 많기 때문에 춘절로 인해서 더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걱정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춘절 연휴 기간들을 굉장히 늘려서 어제까지 지금 이동을 최대한 막았는데 오늘 다시 또 각 직장으로 복귀 오늘부터 중국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지금 이제 공장 재가동 문제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공장 가동을 계속 멈출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의료품 생산도 있는 그리고 경제 문제하고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는 공장 가동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춘절 연휴 지나고 나서 지금 그 사망자나 확진자는 굉장히 더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방금 발표됐는데요. 사망자가 벌써 어제 하루에만 91명 증가해가지고 오늘자로 900명을 돌파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확진자도 한 2,000명 이상 더 나와가지고 오늘 중으로 아마 4만 명 정도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지금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2명만 사망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이외와 다 합치면 300명 초반대의 사망자가 나왔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지금 확진자들이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기도 하고 완치자가 나올 정도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느 정도 지금 뭐 그 정리는 좀 되고 있다,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중국 내에서는 900명에 가까운 사망자 그리고 4만 명에 다다르는 그런 또 확진자들. 중국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데 좀 실패했다고 봐야 될까요? 왜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사망자가 급증하는 이 사태가 정점을 치닫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망자는 치솟고 있는데 확진자는 줄고 있습니다. 최근에 3,000명대에서 어제 오늘 2,000명대로 내려섰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아마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그런 전에도 내놓고 있거든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확진자가 이제 사망자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확진자거든요. 늘어나는 걸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진자가 더 이상 늘지 않으면 이미 정점을 쳤을 거다. 사망자가 더 늘어도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중국 내에서 그런데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가지고 최초로 이 문제를 좀 제기했던 그 의사죠. 이 리원양 박사가 사망한 이후에 이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거 아니었냐. 그다음에 제대로 막지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좀 정리해 주세요. 중국 내의 언론 또는 그 중국 국민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리원양 사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의대 동문 SNS에 우리 병원에 지금 그분이
근무하고 있는 건 우한 중심병원이거든요. 네. 거기에 사스와 비슷한 환자들이 집단으로 실려왔다. 그런 이야기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중국 공안에 적발이 돼가지고 유언비어를 살포한다면서 훈계서까지 썼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그 사실이 맞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리월량이 이야기한 대로 초동 단계에서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이처럼 퍼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리월량이 그게 이제 중국 공안에 끌려가 자수서까지 쓰고 훈계서까지 받은 다음에 와가지고 리월량이 그 사실을 훈계서를 자기 SNS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중국이 알게 됐고 그때부터 리월량에 대한 지지가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결국 이분이 이제 내과 의사는 아니고요. 안과 네네. 의사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병원에 환자들이 워낙 많이 실려오다 보니까 직접 자신도 이제 환자를 간호하다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지난 7일날 숨져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의인이고 네. 무한의 영웅인데 공산당이 탄압을 했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될까요? 아니면은 잘 그런 부분들을 시진핑 이 체제가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더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 인명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네. 지금까지 시진핑 주석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맞았었죠.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홍콩 반정부 시위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건 별거 아니고 근데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직결된 것이고 네. 실제 홍콩 시위나 무역 전쟁은 민족주의를 부추기면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과 전쟁 중이니까 우리 지금 좀만 더 참자. 단결하자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데 예. 이 문제는 다른 문제란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홍콩 시위도 중국 인민들은 사실 홍콩 사람들이 성적이나 들고 나온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제압 가능한데 이건 인명에 달린 문제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아무리 중국 공안이 강하다 그래도 이걸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구 일부에서는 이게 중국 민주화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이 사태가 시진핑 체제에 좀 정치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저는 삼국지 세대인데요. 네.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이겼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중국 네티즌들이 우리꾼들이 웨이보라고 네. 우리 같으면 트위터인데 거기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죽은 리월량이 산 시진핑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으니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람 인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국 측이 그때그때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언론을 통제하면 그건 기본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 인민들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게 더 확대돼서 민주주의 요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한에 직접 들어가서 이런 우한의 소식들을 전달했던 시민기자의 천추스 실종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대학교 교수들이 더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시진핑 체제에는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이 집권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것 같거든요. 네. 지금까지 중국 인민들이 공산당을 인정해 준 것은 독재를 한 줄 중국 인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생활이 계속 개선돼 있고 되고 있고 그래서 공산당에 대한 신뢰를 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 이런 사태가 지속되고 언론 보도 통제하고 그런다면 공산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에 가장 큰 위기가 올 수 있고 시진핑 주석이 지금 영구 집권을 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시진핑이 국가 주석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얼마나 막아내는가가 본인의 어떤 체제 유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나름대로 다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중국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식 보셨을 때 좀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스 때는 근 발생 사실 한두 달 동안 밝히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초동 단계에 약간
공개를 늦게 하긴 했지만 알려진 뒤로서는 뒤에는 중국 정부가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고 뭐 도시를 봉쇄하고 전 학교 휴교령 내리고 공장도 전부 다 폐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번에는 사스와 달리 나름대로 중국 정부가 그 성의를 다해서 대응하는 것은 또 인정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결국은 어떤 중국의 이 체제,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미래와 또 직결되는 새로운 어떤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요소들, 이것이 중국의 미래에 또 어떤 변수들을 가져올지 그 예상을 좀 해주십시오. 그 이제 중국 민주화 운동을 촉발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인데 네. 지금 이제 그 경제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쌌을 때도 사람 안 죽었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가 방역 체계가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사망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거든요. 네.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쌌을 때는 중국 GDP가 1조 6천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세계 경제 2% 정도밖에 차지를 안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의 GDP가 14조 달러거든요. 네. 세계 경제의 18%입니다. 그러니까 1위가 미국으로 25%고 2위가 중국으로 18%거든요. 네. 그럼 세계 경제 1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공장 가동 전부 다 중단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품이 안 들어와서 공장을 못 돌리고. 당장의 광주도 지금 기아자동차가 지금 저기 그렇습니다. 휴무를 들어간 이유도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거든요. 네. 공장 복구하고 정상적으로 부품 공급받고 그러기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위험한 것은 경기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경기 바닥인데 네. 중국발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기 지체 현상으로 대한민국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더 저는 걱정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무조건 이 중국과의 적대 관계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좀 현명한, 굉장히 영리한 접근 방식이 우리 정부에게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마스크 보내고 방호복 보낸 것은 그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중국 누리꾼들도 실제로 고맙다 한국 그러면서 네. 어떤 농담을 썼냐면 다음에는 꼭 삼성 휴대폰 사겠다 그런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그 글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그 병원 막대 신선 우호 그런 건 증진해가지고 한중이 어쨌든 우리 경제 의존도가 중국이 제일 높거든요. 네. 중국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원 국제 담당 박형기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는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했는데요.